아이고 아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박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멀리 있었지만 항상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국회의원 아니시죠? 정치하셔요. 제가 볼 때 이런 분이 정치해야 돼요. 정말 멋있어. 예, 국내 최고의 대학 그리고 최고의 회계법인을 다녔던 이분. 제가 이분 굉장히 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분 드디어 제가 뵙게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탄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그냥 성공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사서 고생을 합니다. 진보의 아이콘 조국과 싸우고 또 이재명의 대장동과 싸우더니 이제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장을 또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이분이 정치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꼭 이분 제가 국회의원으로 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김경률 참여연대 참여연대 회계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멘트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네, 정말 멋있어요. 이게 정말 뭐 생각하고 좀 멘트도 준비해 간 게 아니거든요. 좀 욱해가지고 한 발언이. 그게 진심이거든. 사실은 이제 막 마치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왔죠. 좀 보신 분들이 욕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저 예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사실 약간 뜨거운 반응들에 놀라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 안 해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들이받았는데 솔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맞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식이었기 때문에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팔짱 닦이면서 우리는 머슴이고 국민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국민이 와가지고 팔짱 꼈다고 야 자세 똑바로 해. 여기 뭐 검찰 조사 왔냐고 죄인이냐고. 저 팔짱 푸세요, 승인. 이거 푸시라고. 이런 자세가 안 됩니까? 저도 이제 검찰 조사를 이제 주로 이제 고발인 조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런 지적하지 않거든요. 요즘은요. 뭐 재판정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한데 좀 약간 뜨악하더라고요. 그거 지적한 의원이 누구예요? 박광원 의원. 왜 그래요 진짜 박강훈 선배. 대한민국 무슨 국회가 뭘 그렇게 얼마나 성스러운 짓을 했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나서 추미애 전 장관은 팔짱 딱 끼고 있더고. 맞습니다. 왜 그때 지적 안 해? 이게 재밌는 게 그때 당시 이제 박광원 당시 법사위원장이 팔짱 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제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리고 눈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다 보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가기 여기 4명이 앉았었는데 한 분이 다 뭐 팔짱을 끼웠다 하시는데요. 이게 높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어서 다 이런 자세가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한 분이 이렇게 내리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이제 임은정 검사님. 그러니까 팔짱 풀어 하니까 실제로 팔을 괴고 있다가 내리신 분은 임은정 검사님이셨다.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정말 권위주의적인 생각이고 우리도 절대 대한민국이 거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들어요. 권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형법을 보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모욕죄라고 있고 그게 그 모욕죄 중에 국회의사장 모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청문장을 권위 있게 유지할 의무는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있다. 당신도 국회의원도 있다. 당연하죠. 저에게만 그런 걸 주어지는지 그런 의무가 당신들도 국회의원들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려고 했습니다. 딩동댕. 그리고 맨날 뭐 머슴이니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말든가. 국민을 섬긴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말든가. 그렇죠. 진짜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되는 대한민국 진짜. 나는 욕설을 쓰지 않았다. 최강우 의원놈 아니 죄송합니다 의원님이라는 표현을 썼다. 근데 솔직히 의원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앞이 진심이죠. 이런 게 좋다니까 이런 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국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진보적 시민사회는 깨끗이 초토화됐다. 조국 장관은 일말의 양심에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건 참 멋진. 정말 조국이
교수가 이걸 들으면 그냥 완전히 폐부를 찌를 것 같다. 조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걸 지적했던 겁니다. 창피한 거죠. 창피하죠. 사실 옛날에 과거에 그 순수한 운동권, 그죠? 순수한 시민단체를 만들었던 경실련부터 참여했는데 이 예.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 이건 아니지. 네. DJ가요 침묵하는 건 비겁하다 그랬어요. 네.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맞습니다. 책을 쓰셨는데 예. 나는 거기에 100% 동감하거든요. 예. 우리 지식인들이나 우리 소위 대한민국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을 해요. 예. 아주 비겁한 행위거든요.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당연히 영화 속에서 배우의 대사인 줄 알았는데 최초의 출처는 이제 강수연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조금 가오가 너무 없다. 이른바 사실 최광욱 의원, 김용민 의원 이렇게 보면은 두 분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진보 개혁이란 말씀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개혁이면서 가오도 없고 좀 사람들이 후지잖아요. 냉정하게 좀 그런 거 좀 갖췄으면 좋겠다. 가오도 없고 후진 모습 이런 게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되지 않나. 강수연 배우의 그 이제 에피소드를 보면서 좀 그게 와닿더라고요. 진짜 정치하실 거죠? 아니, 아니. 자 제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하십시오. 네, 근데 대학교 때 대리 출석을 많이 시켰고 리포트도 거의 써보지 않고 사실은 전 부탁도 안 하는데 경률이 너 졸업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친구들이 막 써줬어요. 연대 나왔죠? 네, 굉장히 연대가 의리가 있네. 11년을 다녔거든요 학교를. 졸업하는데 군대 없이 11년을 다녔는데 군대 없지 11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들이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가는데 많이 대리 출석, 대리 감사하네요. 리포트 써줘서 그래서 저 이런 거 드러나면 공직 못 나가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공공연히 말씀을 함으로써 아니, 대학에 대리 출석했다고 뭐 그게 말이 되나? 그게 아니 근데 공직으로.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후보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측면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한동훈을 그렇게 깠으면 좋겠어. 한동훈의 뭐 논문, 한동훈의 뭐 석사학위 논문 이런 거 좀 막 뒤집고 면밀히 까고 있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후보의 어떤 실체적 진실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주장하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 부적절한 면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막 확대 재생산하려고 그리고 조국과 맞먹는 애다 이렇게 하려는 건 좀 무리수 아닌가? 용기 있는 발언 같아요. 은폐, 조작, 그리고 수사 조직을 무력화시킨다. 이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용기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제가 이 답변을 드렸던 취지는 조수진 의원의 질문은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장관 3명을 평가해달라. 그에 대한 답으로 이런 걸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면 네. 과거의 동지들한테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과거의 이른바 동지들 그리고 시민사회 우군들 이분들도 근데 비슷한 태도를 취해요. 여러 가지 사건들에. 지금요? 예. 아니 서민도 내 친구인데 예. 서민도 지금 옛날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에요? 서민. 예, 예, 예. 친하죠 서민. 아, 예, 예. 서민하고 같이 한번 방송합시다. 아, 그러시죠. 네, 네, 난 네, 너무 좋아하거든. 네, 네, 서민. 네. 이재명 그 계양갑에 출마하신 민주당 후보가 어린아이를 밀치는 장면. 그거 봤어요. 예.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막 밀쳤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아, 나는 그렇게 봤어요. 아, 그래요? 막 선거 때 정신이 없어 옆에. 네. 그러니까 나 이재명 의원 아, 뭐 네네네네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이재명 도지사 일단은 마이크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옆이 아마 내가 만약에 어린아이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밀었으면 그건 문제 제기가 되는데 아. 난 정확히 화면을 봤죠. 네네. 근데 이 옆에 아.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간 상태여서 그거 가지고 아, 그래요? 하면 안 네네. 되겠다라는 생각. 저는 이제 그게 겹치는 게 김동연 후보를 밀친 적이 있잖아요. 전 그 모습은 그거는 조금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고수인 게 이렇게 한번 치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먼저 빠져라. 그래도 안 빠지니까 이렇게 확 밀어버렸는데. 그거는 맞아요. 예. 그건 김동연 후보인 거 알고 한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그 어린아이는
시야를 보질 못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내가 조금 네네. 과하다 그런 저는 것까지는. 저희 집사람이 항상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저는 가끔 집사람과의 어떤 논쟁이 생길 때 논쟁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왜 그러냐 넌 오해다 하는데 넌 전과가 있다. 항상 뭐 거짓말 치고 술 먹고 늦게 오고 하는 전과가 있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 이재명 후보도 김동연 후보와 그런 전과 때문에 그래서 전과자는 그렇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깊숙이 공부하셨죠. 네. 좀 국민들 알기 쉽게 네. 아주 쉽게 좀 딱 한 1분 내로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설명하라고 한다라면 2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조에 육박하는 금액을 공공이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떠밀어버린 적어도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작게 봐도 1조다. 그렇죠. 보수적이라는 1조 배임. 단어가. 네, 1조 배임. 맨 먼저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모 변호사한테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툭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 장 두 장 스캐닝을 해봤을 때 받은 느낌이 이건 배임은 피할 수 없겠다.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남욱 변호사인지 이제 실제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 이 사건이야 우리 드러나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예. 스스로 그 사람이 법률가인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 초기부터 민주당 측, 정확히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의 변호사분들과 각종 언론에서 이제 1대1 토론, 2대2 토론을 했었는데 그분들 계속 뭐라고 했냐면 당군 일의 최대 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다가 가다 하는 말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비판은 자기 편에 잘못됐을 때 비판을 가해야 훨씬 더 박수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죠? 그렇죠. 비판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애국이라고 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연세대 재학 시절 노동운동을 하다 회계사 시험 합격해서 회계사계의 김앤장이라고 불리는 3일 회계법인에 들어갔어요. 네, 주류 사회에 진입했나 싶었는데 또 나와서 참여연대 들어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시민운동에 몸 바쳤습니다. 근데 그 시민운동 동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버림을 받았어요. 하필이면 또 그 참여연대가 배출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내에 요직을 싹쓸이하다시피 할 때 운물에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멋있긴 한데 인생이 참 왜 나처럼 사는 것 같다. 힘들겠다. 왜 그러고 사시나. 부인께서 예. 뭐라고 안 하십니까? 왜 그러고 사니 너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이거나 막 정치 활동을 하고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뭐라고 안 하는데 특히 조국 사태 때는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최근에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말이 뭐냐면 앞과 끝이 전부예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부인께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 그 빠라 그러나요? 굉장히 네. 팬이다 뭐 이래서 근데 좀 부부 관계가 안 좋으시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화를 내거든요. 밖에 나가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네. 근데 참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집안에서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이제 애도 작년이 고3이었고 고3인데 이제 아빠는 맨날 어디 가서 얘기하고 아들놈도 지금은 군대가 있지만 어느 날은 아빠 힘내세요 하는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이 나네. 아프더라고요. 애 입장에서는 뭐 요즘 20대 젊은이들 온라인과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아빠에 대한 악플을 다 보는구나. 그래서 되게 아들한테 미안하고 하는데 가족들과 여러 말 못할 풍파가 있었고 한번 클리닉도 다녀보자. 다들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의외였지만 좀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저의 성격이 2번 정도 좀 심층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내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2번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난 내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제가 아까 대학교 때 운동을 했다고 했지만 한 번도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 잡아본 적, 앞에 나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연대 무슨 서클 다녔죠? 목화라는 서클, 아, 나무목 아래하. 압니다. 예. 거기 다 양질이에요.
박선원 선배도 계시고 지금 이제 최근에 경질됐겠나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뭐 네네. 이렇게 되시고 많은 유명한 분들 많이 아직 계시고. 경질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목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뭐 청문회장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냐 하는데 그래요. 좀 건방지게 비유를 하자면 전 그 구절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성서에 보면은 모든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말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오죽하면 내가 말하게 됐을까. 그리고 오죽하면 내가 말해야만 되는 사회가 왔을까. 우리 사회가 이른바 민주화가 됐다는 이 사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김경률이 나서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와 같은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제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다만 제가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하면 누군가가는 이야기해야 될 해야 될 거를 내가 지금 나를 빌려서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정확히 DJ가 얘기했다. 행동하는 양식. 그죠? 그리고 대리 출석은 전혀 문제 안 되니까 정치하십시오. 아닙니다. 정치하세요. 아닙니다. 네, 신캐도너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신캐도너만 여기서 무조건 하세요. 왜냐면 정치는요 희생이에요. 봉사하고 희생이에요. 거의 권위적인 뭐 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정치판에 갈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희생이에요, 희생. 용기를 해서 희생을 하는 거지 좋은 자리 가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 희생하는 정치인으로 정치를 가야 돼. 왜냐면 내가 소중한 걸 다 버리고 가야 되거든, 정치라는 게. 대리 출석, 대리 논문 뭐 에이, 이렇게 괜찮아. 해가지고요. 그것도 하여튼 무슨 저 뭐- 이것 좀 꼭 내보내 주세요. 아니 논문이라는 게 우리 대학교 졸업할 때 그 학사 논문이 논문인가 논문 같이 나는 그거로 인해서 학사학위를 딴 거니까.